안녕하십니까.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자, 문제 질문 143번입니다. 143번째. 정부 보고서에서 미군정이 4.28 평화회담을 의도적으로 깨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오라리 방화 사건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설명을 부탁한 거죠. 오라리 방화 사건. 오라리 방화 사건을 일으켜서 미군정이 4.28 평화회담을 의도적으로 깬 게 아니냐. 그 오라리 방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그런 겁니다. 자, 답입니다. 미군정과 경찰이 4.28 평화회담 휴전 약속을 깨어서 강경 진압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질렀다는 오라리 방화 사건은 협상 약속 위반 문제 이전에 알아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부 보고서 198쪽에 김익렬과 김달삼은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합의를 본 게 없다는 거예요. 회담은 김달삼이 귀순 항복하지 않아서 결렬된 것입니다. 자, 남로당 대정면당 위원장인 이운방도 협상 합의서에 대하여 단호히 부정하고 있고 김익렬 유거문에 대한 독후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운방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중학생의 작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다. 명백히 지나친 과장이 있으며 날조의 냄새가 농후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평가절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고서 집필지는 귀중한 사료라면서 보고서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재민일보 4.3 취재반이 펴낸 4.3은 말한다에 게재된 오라리 사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오라리는 5개의 자연마을에 인구 3천여 명이 거주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계열 항일 인사 고사규, 박기만, 오팽륜, 송삼배, 이순정 등이 건준운동을 통해 마을을 주도했고 50총선 때는 주민 2천여 명이 선거를 거부하여 산으로 대이동하는 등 좌익세가 아주 강한 마을이었습니다. 자, 4월 29일 좌익들이 우익대청단장 박두인과 부단장 고석종을 납치 살해하였고 그 뒷날인 30일 아침 좌익들이 대청단원 부인 강공부와 임갑생 2명을 민오름으로 납치하여 수백 명이 포위한 가운데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모아 소나무에 결박했습니다. 저녁 때쯤 구원경찰이 온다는 것을 눈치챈 임갑생 여인은 포박을 풀고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으나 강공부 여인은 도망치지 못하여 나무에 묶인 채 무참히 살해되었던 겁니다. 뒷날은 5월 1일입니다. 아침이 되자 경찰관 3, 4명의 호위를 받은 대청단원 30여 명이 어제 좌익들에게 살해당한 강공부 여인을 속칭 제기물동산이라는 곳에 장례 치르고 난 후 경찰관이 철수하자 분노한 대청단원들이 홧김에 좌익운동가 허두경, 강병일, 박태형, 강윤희, 박전형의 집 등 5세대 12동에 방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방화하는 것을 민오름에서 지켜보던 좌익 청년 20여 명이 총과 죽창을 들고 공격해 오자 대청단원은 철수했고 나중에 보니 김규찬 순경 모친이 좌익 청년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여 총격전을 전개했는데 이때 동네 좌익 청년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바로 오라리 방화 사건 또는 오라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4월 3일 4.3 발발 이후 5월 1일까지 오라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토벌대에 의해 사망 3명, 부상 1명이고 좌익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사망 4명, 탈출 1명으로 좌익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보복전의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에는 오라리 방화 사건에 대해 미군은 이 영화를 통해 오라리 방화 사건이 무장대 측에 의해 저질러진 것처럼 편집해 놓았다. 따라서 이 영화는 강경 진압의 명분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회담을 깨기 위해 경찰 측이 방화해 놓고 인민유격대가 방화한 것이라고 뒤집어 씌운 후 이를 명분 삼아 강경 진압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4.3 정부 보고서 집필진이 반미적이고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해석을 공식 정부 보고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미군정은 유엔의 결의에 의한 50 전의원 총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4.3에 의한 제주 치안 상태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부득이 강경진압 방침을 세우고 오연대 일개 대대를 제주에 정파했던 것입니다. 미군정은 대규모 강경진압작전 개시 전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김달삼에게 귀순투항을 공고하는 회담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김달삼이 귀순은커녕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단선 단정 반대 조건을 제시하면서 7일간이나 휴전하자고 지연 전술을 구사하자 회담은 결렬되었고, 그러자 기존 방침대로 강경진압에 돌입한 것입니다. 강경진압의 결과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고 강경진압을 하기 위한 명분을 새로이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경진압 명분용으로 오히려 오라리 방화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특히 정부 보고서도 인정하는 귀순공작 회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평화회담이라고 명명하기도 어렵지만, 휴전 기간 중 경찰이 오라리 방화 사건을 일으켜 평화회담을 깨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말 악의적인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에는 휴전 조건 위반으로 5월 1일에 있었던 오라리 방화 사건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유격대 역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읍 2개소, 대정면 5개소, 조천면 2개소를 습격했다고 김달삼이 쓴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는 이 사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미군정 보고서에 있는 1. 평인의 PYUNGNI의 선거관리위원장 5월 1일 새벽 2시에 피살됨. 2. 제주읍 동쪽 지역과 하규리 간의 전화선이 5월 1일 오전에 절단, 같은 날 정오부터 다음 날 정오 사이에 경찰 전화선과 우편통신선이 제주읍 동부와 서부 여러 곳에서 절단됐다고 경찰 보고가 있었습니다. 3. 4월 30일 밤 서귀포와 모슬포 사이에서 송전선 및 전화선 절단, 경찰 보고입니다. 네 번째, 도평리 5월 1일 오후 1시 마을 선거관리위원장이 신원 미상의 기습자들에게 칼에 찔려 죽었음.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B2. 다섯 번째, 5월 1일 미군 가족 5명이 새로운 기습이 시작되자 제주도 탈출 등의 기록도 정부 보고서에 없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문서 보관소 문서 1948년 다스통신 극동정보과 기록에는 제주도 오라리 사건이 서울에 거쳐 즉각 모스크바로 타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48년 5월 1일 서울발 UP 타스. 제주도에서 공산당은 대규모 빨치산 전쟁을 시작했다. 제주도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제주시에서 3마일 떨어진
오라마을에서 3시간 동안 교전이 있었다고 한다. 미군 정찰기는 제주시 주변의 여러 지역을 이미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다고 했으며 경찰은 거의 모든 전화선이 절단되어 있다고 했다. 이처럼 미 군정 당국은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폭동을 진압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강경 진압 방침을 수립하여 병력을 증강하였고, 김영렬은 디인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공격 전에 김달삼을 만나 귀순 공작을 수행한 것입니다. 회담에서 김달삼이 귀순 투항은커녕 미군정이 수용하기 힘든 단정, 반대, 경찰의 무장 해제 조건 등을 제시함은 물론 휴전 기간을 7일로 제한하여 50 총선거 3일 전까지 지연 전술을 꾀하자 이를 간파한 미 군정은 실패한 회담으로 결론 짓고 이미 수립한 대규모 공격 방침대로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이 회담은 평화회담이 아니라 사실상 귀순 공작이었다는 점은 정부 보고서나 김영렬 자신도 유고문에서 인정한 사실이며, 실패한 회담 뒤에는 당연히 총공격은 개시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반란군도 상당한 기세로 대전하였던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도 딘 군정장관이 제안한 평화협상이란 것이 결코 무장대와의 공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본격적인 무력 진압을 벌이기에 앞서 항복을 받아내자는 귀순 공작이 딘 군정장관의 구상이었던 것입니다. 김영렬 구연대장도 그의 회고록 유고문에서 평화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귀순 공작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렬 유고문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영렬 유고문의 내용을 볼까요? 이런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단계로 시도한 것이 화평 귀순 공작이었다. 즉 강력한 군대 병력을 배경으로 냉각기를 두면서 화전 양면의 귀순 공작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 이외는 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의 대소를 불문에 붙일 것이며 공산주의자라도 귀순하면 용서할 것이라는 관대한 포고령을 내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김영렬이 4월 30일에 김달삼을 만난 것은 미군정의 방침에 따라 그를 귀순시키려는 회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고서에는 4.28 평화회담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 의하면 2명의 11연대장들이 공산 선동가들과 협상을 벌이면서 단호한 작전이 필요한 곳에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달삼이 쓴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도 김영렬이가 사건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인민군 대표와 회담하여야 하겠다고 사방으로 노력 중이니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면 국경경비대의 산토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라고 기록된 것과 연관된 내용으로서 인민유격대는 지연 술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 당국에서는 기고문에 나온 것처럼 김영렬의 회담 결과나 의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정부 보고서 53에서 54쪽을 보면은 교차 검토 검증 작업을 하였다고 3회나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하나의 필드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2개 혹은 그 이상의 필드를 이용했다고 강조하여 무오류 보고서임을 내세웠지만 평화협상 추진항에서 그런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처럼 잘못 작성된 정부 보고서가
마치 4.3의 텍스트북, 전범, 스탠다드 텍스트북, 전범인양, 4.3의 전범인이나 된 것처럼 역사 교과서로 인식되고 사용된다는 것이 위험하고, 또 이것을 영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일어로 번역하여 해외로 전파하였으니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양식 있는 지식인이라면 자신이 쓴 글이 그것도 개인 보고서가 아닌 국가 기록이라면 잘못된 점을 지적받는 즉시 솔직하게 인정 사과하고 수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렇게 수정한 다음 배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정부 보고서가 외국에 전파 제공된다는 것은 국격을 해치는 일로 일종의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 국치 행위입니다. 곧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보내질 것 같은데 엉터리 정부 보고서를 보내면 국가 체면은 어떻게 되는지, 과연 그런 생각이나 염치가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